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가 시작에서 윗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저희 알아볼 겁니다. 먼저 화면으로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자, 가장 아래쪽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우리나라에서 31일 체결하겠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들썩임 큽니다. 5위 원전주입니다. 위기 돌파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 안팎에서 나오고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연속 적자 기록했다라는 공시가 앞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4위 LG 그룹주입니다. 3위 보시죠.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가 본격화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맞물린 쪽 3위는 기계주입니다. 시진핑의 3년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스크 안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리스크 대비 필요할까요? 중국 소비 관련주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감산 결정이 어닝 쇼크 방어한 걸까요?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강한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1위 반도체주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자, 테마인지 아니면 실적 숫자에 기반해서 접근해도 되는 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딱 고개를 돌렸더니 저와 눈이 마주친 기계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 이슈 실적 안고 있는 쪽도 있고 오늘 큰 틀에서는 마셜 플랜, 그러니까 여기로 자금이 향할 것이다. 수혜에 대한 기대감,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저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요. 본부장님,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 키워드만 놓고 봤을 때도 기계주 공략 포인트 지금 괜찮은 자리라고 보실까요? 사실 뭐 지금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뭐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한동안 이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과 대비했을 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좀 다릅니다. 뭐 데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또 고공행진하는 종목도 있지만 뭐 이제 다소 밑에서 또 쫓아오는 종목군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접근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슈가 다시 재발화가 된 거죠. 네. 사실 뭐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웬 재건이냐. 네, 이번에는 전쟁 중이더라도 재건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도 주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때까지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기대감, 네. 그다음에 이야기에서 사실 조금 발생이 됐었더라면은 이번에는 이제 뭐 각국 정부 주체라든지 뭐 이제 또 여러 나라들에게 참여를 좀 권유를 하면서 재건에 대한 좀 힘을 써보자라는 이제 국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이전보다는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죠. 사실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벌써 더 라인 부분도 수주를 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음표가 많이 생겨 있다 보니까 주가들의 이제 소식 이슈에 따라 급등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네옴시티도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분명 일부 나라에서 독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철도라든지 여러 인프라 부분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으로 사실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관망을 하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또 투자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담비 같은 또 이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에도 영향을 받고 최근에 대형주로도 수급이 몰리는 흐름이 보이고 또 실적까지 오늘 보면은 호실적으로 화답한 쪽도 상당히 많아서요. 네.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테마단이 아니라 뭔가 영향권 안에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 큰 기계주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기계주를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되게 좋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원자재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이전 원자재 채굴용 또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게다가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기계 종목군들은 또 수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또 수혜도 톡톡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좋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슈가 그 기업들에게 조금 이제 수급의 쏠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는 튼튼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서 소외돼서 사실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두산 인프라가 굉장히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실적주로 콕 시작에서 점 찍은 종목들은 안정적인 시각에서도 괜찮은 접근이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데임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는데 네. 뭐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대형 기계 종목군들이나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뭐 52주 신저가에서 이제 막 조금 올라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기본 펀더멘털 자체에서도 상승력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기계주 정리를 받아봤고요. 하나 더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걸로 많이 포장해서 저희가 설명도 드렸지만 리스크 요인들을 더 많이 저희가 점검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리스크 요인, 악재성에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주석에 3년임이 확정이 되었죠. 중국 소비 관련주. 저희는 일단 화장품이나 뭐 의류 이쪽이 아니라 첫 번째로 볼 거는 카지노입니다. 네. 카지노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쪽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오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리오프닝 테마와 엮여서 그러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수급도 여기를 조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고 계신 분들, 보유 기간이 긴 분들부터 짧은 분까지 정말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리스크와 엮였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로 본다면 카지노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지노주는 그래도 조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래도?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뭐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뭐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다시 뭐 재코로나 확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독감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너무 기대가 너무 빨리 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카지노 섹터는 하늘길이 열리고 이제 외국인 VIP 고객들만 오게 되면은 드랍액 자체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중국 쪽에 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카지노 업종들이 코로나 기간을 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뭐 리조트라든지 부분들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는데 뭐 거기에서 조금 타격이 좀 더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에 대한 좀 빠짐 현상들은 있지만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좀 정상화가 결국에는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실 거면은 차라리 히토류 기업들을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산염임 이후에 분명히 이제 미중 간의 이런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런 발언이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히토류 기업들이 M&A를 하면서 좀 덩치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들 자체가 또 수출 제한 카드로 좀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항상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또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1차적으로 시세가 좀 꽤 분출이 됐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이슈를 좀 보신다면은 히토류 종목군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보다는 그 긴장감의 반사 이익 더욱더 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 그러면 중국을 바라보면서 그 모멘텀에 주목을 했던 쪽은 어떨까요? 사실 게임주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위메이드의 실적 뭐 이에 따른 반응을 보면 여기도 물음표긴 한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미르엠 중국 진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 진출, 시장이 환호했던 그 키워드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시진핑 정권이 더욱더 공고해지면서 디지털 규제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우세하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네. 중국 모멘텀과 게임 연결하는 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전에 한한령 이전이라면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한령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호 발급된 것도 거의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정도로 좀 아무래도 이슈 자체가 많이 좀 죽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로블록스에 대한 실적 잘 나왔고 그다음에 유저들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완화 조절 얘기가 나오면 성장주 쪽으로 사실 게임주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좀 수급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제 연말 오면은 지스타 있고 또 각종 신작 게임들 그리고 연말 연초가 게임주에서는 가장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좀 모여서 수급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뭐 자체적인 플랫폼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조금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뭐 중국 이슈가 당연히 주가에 뭐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력이 뭐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키워드와 지금 연결돼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쪽 쭉 살펴봤고요. 다른 키워드로 시선 이동해 볼까요? 어느 쪽 오늘 보면 좋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쪽 바로 이어서 볼까 봐요. 반도체주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 이슈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 시점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하락 종목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엄청 많죠. 이 대형주 가운데 투톱이 달려주고 이제는 셀이 달려준다라는 점에 집중해서 지수 자체 코스피는 좋습니다. 네. 이 반도체주 오늘 움직이는 게 정말 감사한 결정으로 바닥 찍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여기에 기대를 거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수급 이슈가 지수에 베팅한다는 관점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사실 이전에도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지수의 베팅이 전 더 크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전히? 네, 근데 뭐 이제 감산 이슈가 오히려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는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재고 부담이 있고 재고가 많은 상태에서 수요가 절면에 이제 가격이 좀 다운이 되는 움직임들이 유지가 되는데 감산 움직임이 나오면 그런 재고들이 계속적으로 좀 소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이런 뭐 감산이라든지 투자를 줄이는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 뭐 승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M&A 또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좀 들썩들썩 거렸는데 일단은 기준 자체는 미국 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장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가장 큰 이제 시총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요. 컨코를 보면서도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미중 갈등. 그 안에서 사실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팻 공장이 있는데 그쵸.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장비, 미국 장비를 쓰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측에선 중국 공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네. 이런 국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 어떤 준비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죠. 네, 예. 유예 기간도 사실 짧다라고 봐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옮기려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어떠한 또 정책을 내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또 놓고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측이 어떠한 포지션을 유예 기간 동안 내놓는지 보고 대응책을 짜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좀 같이 짚어드렸고요. 저희 이제 원픽의 시간이 왔습니다.
재료가 이렇게나 오늘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어디에서 원픽 오늘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이거 요번에 이제 재건 쪽에서 기계 네. 관련 종목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진성 TC를 좀 소개를 드릴까 네. 합니다.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이제 반기 보고서 보시면 매출과 순이익, 영업이익 단이 정말 큰 폭으로 거의 세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한 기조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과 워낙 좀 긴밀한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 좀 구조적인 성장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향 매출이 좀 높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도 사실 매출에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항 수출이 많다 보니까 달러에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피크아웃을 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2차 전지 수요나 또 이제 광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2020년 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실 대규모 수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재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좀 수주 기대감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수소연료 전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매출단에서는 3% 정도 미만의 수준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뭐 두산퓨얼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에 대한 사업성이 또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대동이나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좀 많이 사업성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캐터필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연료존지라든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는 향후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데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8,8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C에 대한 저희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조금 전에 실적 나온 기업이 있어서 지금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양광주의 이 실적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OCI의 실적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내일은 하나솔루션 발표가 되니까요. 연이어서 태양광주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49% 정도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움직임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추후에 나오는 뉴스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매출과 영업이익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작에서는 1조 2,77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소폭 웃도는 매출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저희 확인이 될까요? 사실은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매출액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 기준으로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저희 영업이익도 확인이 될까요? 시장에서는 2,714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수치 한번 나오면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2,891억 원.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상승폭은 유지됩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 한마디 코멘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OCI고요. 내일 또 2시 구간 전후로는 또 하나솔루션이 나와서 뭔가 신재생, 태양광 쪽의 분위기 전환이 실적으로 될까 많이 기대도 하실 것 같아서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은 가장 빠르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중 하나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6년부터 이제 미국의 폭발적인 이런 태양광 산업의 좀 육성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뭐 하나솔루션 쪽을 토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리실리콘 자체를 좀 보신다면은 OCI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주가가 올라가고 한동안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충분히 좀 접근하시기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모멘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